안녕하세요, RC 친구입니다. 오늘은 로시의 신작 슈퍼 레저넛 리뷰를 준비했어요. 이 차량은 RC카에서 초대형으로 분류되는 1:6 사이즈로 출시한 제품이고요. 실제 모델이 존재하는 스케일 차량입니다. 보통 리얼한 스케일을 추구하는 제품들은 차량의 구조까지 실제 모델과 동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량의 이전 모델 1:6 슈퍼 바레이와 슈퍼 랑레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다루는 차량은 실제 모델과 디자인은 동일하게 만들었지만 차량의 구조는 오프로드 RC카에서 가장 뛰어난 주행성을 갖추고 있는 트럭의 구조를 갖춘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스케일과 주행성 모두 갖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언박싱과 함께 본격적인 제품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입문이나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풀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립이 완성된 차량 본체와 조종기, 기본 공구까지 모두 갖춘 RTR 형태라 배터리만 충전하면 바로 주행할 수 있어요. 다만 차량 본체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제품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기와 함께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대용량의 무겁고 큰 배터리보단 표준 사이즈의 가벼운 배터리를 추천드릴게요. 차량의 사이즈는 1:6이라고 표기해 출시했지만 같은 라인업에 있는 1:6 슈퍼 바레이나 슈퍼 랑레이처럼 오리지널 1:6 사이즈는 아닙니다. 휠 베이스나 바퀴 사이즈만 보면 1:6인 것처럼 보이지만 차량 본체는 아르마의 1:7 파이어팀이나 빅락 같은 제품들처럼 1:8 트럭 차량을 베이스로 휠 베이스만 늘린 제품이에요. 차량을 구성하는 모든 파트들이 1:8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고요. 전자 파트 역시 서버 모터를 제외하고 1:8 전용 제품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슈퍼 레저넛의 베이스가 되는 1:8 트럭이와 비교해 볼게요. 일단 차체 폭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하고요. 차량 움직임에 큰 역할을 하는 족도 전형적인 1:8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도 1:8 트럭이와 동일하고요. 플라스틱 파트와 메탈 파트의 크기나 굵기도 1:8 버기 트럭이와 동일하죠. 슈퍼 레저넛은 1:7 트럭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차량의 실제 성능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깨끗한 온로드에서 어느 정도의 속력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차량의 상태는 아무런 튜닝이 없는 순정이고요. 배터리는 이 차량이 허용하는 최대 전압의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최대 속력은 전작들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트럭이를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라 주행의 안정감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다만 순정 휠 타이어는 오프로드 전용이라 온로드에서 급 선회를 시도하거나 급 제동을 걸면 차량이 전복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 차량은 얼마든지 더 빠른 속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차량이에요. 피니언 기어와 휠 타이어만 교체해준다면 100km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휠 타이어만 교체하고 달려볼게요. 지금 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은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아르마의 1:7 파이어팀과 빅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도 있고 휠 베이스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행성만큼은 슈퍼 레저넛이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프로드로 넘어가 볼게요. 슈퍼 레저넛은 이런 오프로드를 즐기는 차량입니다. 전작들보다 조금 가벼워지고 작아지긴 했지만 트럭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죠. 리얼한 스케일이 접목된 오프로드 차량을 원한다면 슈퍼 레저넛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점프 영상은 촬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분명 점프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긴 한데 고공 점프를 감당하기엔 휠 타이어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이대로 날리기엔
바디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는 빼버리고 휠 타이어는 조금 가벼운 제품으로 교체 후 진행했어요. 이 차량은 점프대를 이용한 고공 점프까지 즐길 수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제품이에요. 보통 이렇게 점프를 즐기는 장르의 차량의 바디는 차체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라 디자인보단 기능성에 포커스를 맞춰 제작됩니다. 그래서 LED 라이트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반면 스케일 장르의 제품들은 내구성과 기능성보단 리얼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디 디테일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제작됩니다. 그래서 LED 라이트나 피규어와 같은 차량을 리얼하게 꾸며주는 소품들이 장착되죠. 만약 이 차량으로 그냥 점프를 하게 된다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피규어 머리가 날아가거나 LED 라이트의 파손이나 고장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저처럼 바디 없이 날리거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디를 꾸며주는 소품들을 모두 탈거하고 롤케이지만 장착한 상태로 날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슈퍼 레이저넛은 이전 모델들과 달리 주행성에 특화된 트럭이 베이스의 차량인 만큼 이런 서킷 레이싱도 얼마든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물론 전문가용 트랙에선 어렵겠지만 초보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청라 서킷 같은 곳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현재 청라 서킷은 공사 중이라 공사가 끝나면 멋진 레이싱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량의 실제 성능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제품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이 차량의 바디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렇게 실제 모델이 존재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차량도 아니고 국내에는 이런 장르의 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케일감이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로시는 전작들 슈퍼 바하레이와 프로모터 MX 등 스케일과 RC를 절묘하게 결합한 제품들을 선보였고 그 제품들로 이 분야에서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슈퍼 레이저넛은 신제품인 만큼 전작들보다 뛰어난 디테일을 갖추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다이캐스트 모형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네요. 다만 이런 디자인은 모든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스케일 제품으론 단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디테일과 품질을 갖추고 있지만 대중적인 디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트라이얼 제품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LED 라이트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상단 LED바는 길을 밝혀주는 용도로 매우 풍부한 광량을 갖추고 있고요. 감성을 챙겨주는 보조 라이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바디 오픈 방식은 조금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런트에 바디핀 2개를 뽑고 오픈하는 형태인데 이것만으론 완벽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배터리를 넣고 빼는 건 가능하지만 차량 정비는 어렵겠죠. 완전히 오픈하려면 리어에 스페어 타이어를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공구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손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디 안쪽은 롤케이지로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으니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 차량은 스케일과 결합된 장르인 만큼 휠 타이어의 디테일에도 많은 공을 들여 출시했습니다. 보통 RC카의 바퀴까지는 라이센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데 슈퍼 레이저넛은 휠 타이어마저도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실제 모델과 똑같이 재현했어요. 다만 휠 타이어의 구조가 오프로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온로드에선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크롬으로 도색된 휠은 도색이 쉽게 벗겨진다는 단점도 있어요. 이제 차량의 내부도 확인해 볼게요. 일단 차량의 구조는 앞서 말씀드렸듯 레이싱에 특화된 버기 트럭이와 동일합니다. 로시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버기 트럭이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차량 본체의 기본적인 성능은 물론 품질, 내구성, 정교함, 밸런스까지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죠. 또한 트럭이 베이스의 차량들은 아주 약간의 세팅 변경으로 장르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럭이 휠 타이어를 사용하면 트럭이도 되고 몬스터 휠 타이어를 사용하면 몬스터 트럭도 될 수 있죠. 이제 차량 내부의 파트들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촉은 풀메탈 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리얼한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해 촉 스프링은 권수가 많은 소프트한 타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촉 타워는 프로킷 제품들처럼 경량화까지 고려한 설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두툼한 두께를 갖추고 있어 내구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차량을 구성하는 링크나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파트들도 1대8 프로킷 제품에 사용되는 파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RTR 제품의 프론트 스핀들 파트는 플라스틱 파트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메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량의 메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셰시도 프로킷 제품의 품질과 정교함을 갖춘 메탈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법 두툼한 두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재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 정도면 RTR 제품으로 훌륭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차량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파트들도 살펴볼게요. 촉타워나 메인 프레임 같은 메탈 파트들은 프로킷 제품들과 소재의 차이가 있었지만
플라스틱 파트들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로시의 1대8 에이트 트럭이와 동일한 레벨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 차량은 1대8 차량을 베이스로 길이가 대폭 늘어난 차량입니다. 정확히는 차량의 메인 프레임 길이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제품들은 앞뒤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메인 프레임이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프론트와 리어를 연결하는 토크바가 추가됩니다. 아르마 제품들처럼 이 파트는 메탈로 구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이제 차량 구동과 관련된 파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와 리어는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 프론트만 살펴볼게요. 디퍼런셜 파트 역시 로시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사용된 구동 파트들의 정밀함과 견고함은 RC카 선수들이 사용하는 프로킷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센터 디프를 살펴보고 전자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센터 디퍼런셜 파트 역시 최고의 품질과 정교함을 갖추고 있고요. 6세대 출력을 감당해야 하는 차량인 만큼 스퍼기어도 메탈로 이루어져 있으니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차량을 구성하는 전자 파트들도 살펴볼게요. 먼저 좌우 조향을 담당하는 서버 모터는 1대5 차량에도 사용되는 거대한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빠르고 힘도 좋은 제품이라 서버 모터의 업그레이드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메인 모터는 1대8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1대8의 베이스를 갖춘 차량이긴 하지만 휠 타이어와 바디의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기어 비율의 변경 없는 순정 상태라면 스펙의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모터의 전압을 관리해 차량의 출력을 조절해주는 전자 변속기도 1대8 전용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인 모터와 마찬가지로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순정으로만 즐긴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변속기는 맥스8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 하베윙 프로그램 카드로 세팅이 가능해요. 조종기는 호라이즌 RTR 라인업에서 가장 좋은 DX3가 포함되어 있어요. 최대 출력 조절이나 좌우 트림, 듀얼 레이트 등 대부분의 기능을 다이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활용성, 그리고 리얼한 스케일까지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RTR 형태의 제품이라 입문용으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제품이죠. 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거칠게 다루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